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참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전강, 네, 후약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크게 재미가 없던 하루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기대를 했던 수소차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아침에 9시부터 뭐 대략 9시 30분까지는 시장이 양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단기로 보자면은 뭐 3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가 밀려버려서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장중 뭐 10시 이 시점에 시장에 진입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손실 폭이 조금 있을 수 있는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지수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오늘 좀 크게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일단은 양지수 다 도치 형태, 도치 형태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장 막판에 약간의 반등을 주었으나 이런 부분이 지금 수급이 없는 반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증시 자체가 체감상으로는 정말 더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형주를 끌어올렸어요. 대형주를 올리고 중소형주들이 하락이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시황을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미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반등 여부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샌더스가 있죠. 샌더스가 이제 언급하는 Medical for All이라는 그 제약바이오 혁신 법안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초토화가 됐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와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오히려 국내에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렸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홍콩 항생도 휴장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제 시작은 우리나라처럼 비슷한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커플링을 이룬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장 끝까지 밀려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국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 외에 일본이나 대만은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이제 하락폭이 깊은 날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주도 섹터가 제가 봤을 때 제한된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못했고, 일단은 현대기아 그리고 IT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의 약반등 정도가 있었고, 좀 특이한 거는 의약품 쪽으로 외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즉 코스피의 의약품 쪽에 강한 수급이 더 들어간다, 코스닥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코스닥의 심리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심리의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IT 중소형주들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간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 쪽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은 뭐 별도로 메모리 쪽에서 몇몇 종목이 올랐지, 그간에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IT 쪽의 변동성이 커져 간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아쉬운 게 여러 가지 기대를 했던 수소차 섹터인데, 일단은 바닥은 수소차는 잡았고요. 제가 봤을 때
수소차는 바닥은 잡았고 오늘 봤을 때 외인의 매도가 심했다. 외인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수소차에서. 즉 CS라든지 메릴린츠, 즉 단기성 외인 창구에서 매도가 쏟아져 버리는 바람에 좀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수소차다. 이슈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오늘은 단지 지수와 함께 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항공주들은 여전히 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뭐 이제 아시아나 계열은 상승이 컸는데 한진칼 쪽이 좀 약했어요. 근데 오늘 약간의 약진이 있고 아무래도 내일 뭐 못해도 이런 싼 거는 못 주더라도 뭐 어깨는 주고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은 여전히 세요. 시장의 대장급입니다. 5G 관련 쪽이 지금 죽었죠. 거의 이제 힘을 모아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환경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돼지 열병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다가 좀 넣어놔야 되겠구나. 환경 관련주 상승 등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음, 개별주 위주로 봐야 돼요.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없으면 절대 지금은 힘들어요. 수급 강력한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뭔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그간 개인의 물량 즉 개인의 시체라고 할게요. 그 시체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봐봐야 되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네, 그 소폭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넘어가 보고 일단은 내일장을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이야기하죠. 오늘은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양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외인의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천억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수급이 이탈이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의 양 자체가 그리고 뭐 선물로 매수를 해주는 부분에서 네, 내일은 지수가 약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뺄 때는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따가 제가 신라젠, 신라젠하고 그다음에 신풍제약 두 가지로 이 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즉 프로그램이 뺄 때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될 때는 또 대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으면 좋죠. 자, 코스닥 볼게요. 오늘 오락 섹터 쪽에 양매수가 있었어요. 오락 섹터 쪽에 즉 엔터 쪽이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쪽, 즉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 제약은 역시나 외인이 강하게 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매도가 있는데 이 매도의 힘이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아직 제약 바이오 내일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 제약 바이오가 일정 부분 반등이 있으면 내일 제약 바이오 추가 반등 나올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일단 일전에 한번 봤던 미국의 제약 바이오 대표인데요. 존슨앤존슨도
일단은 뭐 나름의 이제 이런 이평들 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줬고 뭐 그 의미 있는 구간이죠. 강하게 지금 떨어졌어요. 엄청 나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적어도 한번 브레이크는 걸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요. 길리어드 전부 다 지금 아래 꼬리를 잡아줬다는 거는 하방 경직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이런 부분이 반등을 하면 분명 국내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하락폭은 깊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락폭은. 자, 일단은 뭐 지수를 오늘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강합니다. 일단은 뭐 정배열 상태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장이 이 위로 출발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아래로 출발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밀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쌍바닥을 보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 구간을 다시 깨면 또 밀려 내려오니까 내일 만약에 강하게 뭐 하락이 이어진다면 좀 내 주의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좀 위로 이렇게 쳐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쌍봉을 보러 가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의해야 될 단계고 코스피가 좀 약해요.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거의 21선까지 왔는데 거의 21선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려주려면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거죠. 단기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해요. 추가적으로 즉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까지 한번 테스트하러 간다면 네 코스피 지수를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일 자리가 중요한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 안에 박스권에 갇혀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은 42,000원 구간 뭐 43,000원 구간이 뭐 지지 라인이 돼서 움직여 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한적인 하락, 제한적인 상승, 박스권 장세가 일어나고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뭐 개별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종목 먼저 보고 갈게요. 한진칼부터. 한진칼도 이런 구간, 네, 정확히 맥점 구간은 맞았어요. 맥점 구간은 맞고 지금 잘 가는데 이 비슷한 패턴으로 뭐 지금 보면 키스트가 조금 더 셌죠. 5일선을 넘겨줘야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한진칼이 오늘 5일선을 넘질 못했어요. 이게 약간 좀 불안한,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가지입니다. 5일선을 밟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을 해서 10일 이탈 이후에 빠르게 돌려서 올라가든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진칼은. 그리고 조선내화 이거는 정말로 세력이 있다면 조선내화에 세력이 있다면 정말 욕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잔인해요. 그래서 79 기법이라고 있어요. 정말로 참기 힘들 거예요. 참기 힘들 거고 뭐 저도 한 1점 거의 한 2% 정도 제가 이제 이 라인에 사서 2% 정도 이제 약 손실권인데 이거는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는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재미없네요. 종목이 이거는 너무 느려요. 동양 네트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흐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억 이 정도로 지금 죽여놓은 거예요. 종목을 이 정도로 강하게 죽여놓았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네 흐름. 지금은 거래량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거래량이 붙을 때만
조선 내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량이 아직 많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정배열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은 굉장히 양호해요. 수급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갈 수도 있다. 쐐기형으로. 근데 얘가 이제 거래량만 감소하면서 제한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제약바이오를 끌고 갈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봐야 될 종목이 이제 신라젠인데, 시가총액이 높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은 좀 주어졌네요. 일단은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첫 트라이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21 이평이 완만하게 누워주고 위아래를 들락날락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전략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 라인에서 물려있던 자금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72,000원 라인에서는 비중 축소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아래서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될 거예요, 신라젠은. 그리고 지수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는 신라젠 분명히 갑작스런 쇼커버가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보유자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에클론 이제 주말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해서 이제 가장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이제 항체 의약품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돌파가 나와서 이 갭을 이제부터는 지지만 해주면 돼요. 이 갭을 지지해주고 수급이 오면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갭을 안 깨주는 흐름이 나와야죠. 그리고 뭐 여기서 눌려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추세대가 어떻게 보면 단기로 진입을 했다면 이 종목에 이제 마지노선이다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하방 추세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니까요. 여기를 마지노선 안 잡으면 5만 원을 깨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지금은 수급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진입한 거는 식품제약입니다. 식품제약을 오늘 좀 진입을 해봤고요. 일단은 식품제약 같은 경우는 수급 때문에 이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오후에 들어와서 이제 종가 베팅을 뭘 할까 보다가 들어갔는데,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내일 상승을 하면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 쪽에서 들어왔는데, 얘네가 이제 어제도 얘네 쪽에서 들어왔어요. 수급이 어제도 얘네 쪽에서 들어왔고, 지금 3일간 메릴린치 쪽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이제 수급 주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나가는 낌새가 보이면 먼저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정배열 초입이어서 일단은 들어가 봤고요. 오늘 위치가 부담이 안 돼서. 그래서 뭐 이런 구간 넘는지 확인하고, 못 넘으면 다시 보고. 근데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네요. 신풍제약도 추세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컨셉은 어떻나? 그리고 뭐 관심으로 보고 있던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돼요. 강하게. 왜냐, 돌파 자리
이 돌파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는 흔히 말하는 종배 자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냥 강한 수급에 의한 돌파 직전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힘이 없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장 초반 갭 띄우고 밀렸죠. 그러면 갭 띄우고 밀리면 올라오면 매도예요. 매도 이거. 일단 돌파 실패로 봐야 되고요.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이제 관심을 가져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돌파 실패가 나왔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죠. 네.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네, 수급만 몰린다면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돌파 실패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뭐 5일선 한번 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젠백스, 오히려 젠백스가 좋았죠. 바닥권 돌파 종목이고 이 상승의 각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은 쭉쭉쭉 더 갈 수 있어요. 쭉쭉쭉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런 흐름이 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직전 고점까지 먼저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2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고, 코아스템. 오늘 이제 카페에 질문을 해주신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언급을 해서 올라왔다가 아마 못 파셨던 것 같아요. 못 파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또 눌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이 많은 개인들의 무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내일 1440 구간에서는 한번 잘라주고 한번 컷 해주고요. 나머지 물량을 매수가를 익절 가격으로 정해서, 네, 홀딩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과 힘이 예사롭지는 않아요. 수급과 힘이 바닥에서 돌리는 힘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특수 관계자 지분이 2% 정도 최근에 늘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화장품, 예경산업 종목이 이게 다 좋은데 위치도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닌데, 이 기관 애들이 너무 파네. 수급이 안 좋네요. 수급이 지금 자사주 매입은 좋아요. AK홀딩스에서 거의 매일 3천에서 5천 주씩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은 좋은데, 기관 쪽에 매도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홀딩 해야 되겠지만, 신규로는 조금 천천히 봐보려고요. 왜냐, 이런 60일 구간선이 이제 음봉으로 여기까지 빼고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20선 있고 아래 61선이 올라오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긴 하니까 뭐 이게 한 번에 무너질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은 게 좀 흠인 것 같아요. ST생명공학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상승을 할 때 원인은 수급이었는데 수급이 계속 빠지니까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매수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SD생명공학은 포트에서 빼고요. 세와 PNC, 그나마 네, 이 중국 소비주 중에서 네, 자리를 잘 잡아 있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이런 구간이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치료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즉 이때에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대금 500억 가까이 터져준 이 당시에 이 수급이 안 빠져나갔다면, 다시 들어 올렸다면 올릴 수 있는 힘이 뭐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둘 중 하나죠. 돛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위로 올릴지 아래로 올릴지라는 거고, 이런 구간이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지지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뭐 21선까지 밀릴 여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장이 뭐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마니커를 먼저 할게요. 마니커. 지금 이제 마니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돼지 열병의 대장입니다. 기존에 우리손 FNG 돼지 관련해서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잘 가고 있지만 6개로 봤을 때는 마니커가 탄력은 대장이에요. 그리고 백신 쪽은 체시스, 사료 쪽은 뭐 한일 사료라든지 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료 쪽도 하나 포함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넣은 게 미래생명 자원이고요. 여기만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금 매물대 테스트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라와서 다 눌렸다면 여기를 다시 뚜루로 갈 수 있는, 네,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와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올라타긴 좀 힘들어요. 공격적으로 올라타긴 힘든데, 분봉에서 이런 구간이겠죠. 치열했던 치열했던 이런 구간을 뭐 한번 때리고 밀릴 거예요.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잡지 말고 밀려서 이 횡보를 줄 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지금은 위치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탁 때리고 밀릴 거예요. 분명히 때리고 밀렸다가 다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밑으로 좀 빠져서 횡보를 한다면 이런 라인에서 또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니커, 이제 급등주라 보유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네, 홀딩해서 가세요. 홀딩해서 가고, 저도 이제 단기로 이제 오늘 또 접근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했죠. 이런 계속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횡보 구간이 있는데, 장 중에는 아예 안 했고요. 종가 부근에서 여기 라인에 찍길래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봤고, 뭐 밀리면 뭐 밀릴 수도 있죠. 밀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내일 바로 죽던지 아니면 약간 음봉 밀렸다가 내일은 좀 위로 올렸다가 죽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급등을 하고 있고 조정을 위로 받고 있어요. 이게 이런 장대 양봉을 놓고 보통 이제 A급 종목은 위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싸죠. 그리고 뭐 B급은 일자 조정을 받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C급 조정은 음봉 조정을 주는 거죠. 음봉 이렇게 2음봉 해서 뭐 이렇게 5일선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러면은 크게 못 가요. 근데 얘는 A급 조정 중입니다. A급 제가 봤을 때 거래량 빵빵 터트리면서 A급 조정이에요. 이 물량을 받고 있는 건지, 아무튼 세력이 돈을 많이 쓰네요. 오늘도 거래 대금이 1600억 터졌으니까 공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이제 빨리빨리 볼게요. 이거 눌리는 거 볼 거예요. 눌리는 거 보고 지금 자리는 만들어 놨고 다른 건 모르고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까지죠. 잠시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 정도까지 밀리면 봐볼게요. 그 다음에 SKC 코오롱 PI 오늘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지금 폴더올폰이 지금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비열 초입이라. 그리고 자화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IT 섹터가 힘들어요. 어제부터, 즉 금요일부터 좀 빼기 시작하니까 뭐 121선까지 열어놓고 얘가 돌리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즉 기존 보여주려면 돌리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텍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는 좋지만 시황이 좋지 않아요. IT 쪽에 지금 그것도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시황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수연 이화 양호합니다. 11선 조정까지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잡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다음에 대유 AP 얘도 이제 조정이 양호한데 이런 구간까지 단기적으로는 뭐 보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을 눌림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카카오 눌려주면 잡아야 되는데 안 눌려주네요. 이것도 A급 조정이에요. A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A급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눌리면 잡아야 돼요. 펄어비스 A급 조정을 주고 이 자리가 깨지면 또 밀려버리네. 아무튼 네,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좀 다소 흔들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기관의 쇼커버 물량이 많은 것 같고 삼성전기도 결국은 이제 12만 5천 원 라인까지 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은 한번 가게 쳐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 밀리면 21선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사막 콘덴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실적 컨센이 나쁘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네, 최고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 단지 매출이 조금 줄어든 건데 이런 부분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만 보여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뭐 시간 되면 일요일날 못했던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또 변곡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율 유지하시고 네, 지수가 약간 좀 불리할 때는 비중을 잠시 줄였다가 지수가 좋아질 때는 또 비중을 늘리고 유연적인 자세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